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갑자기 어지럽고 팔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졌던 순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경과 전문의 한승수입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연수를 마친 뒤 종합병원에서 35년 동안 신경과 과장으로 근무하며 올해로 의사생활 50년째를 맞았습니다. 수많은 뇌졸중 환자들을 만나며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오는 병이 아닙니다. 몸은 반드시 사전에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신호를 몰랐고 알아도 설마 내가 하고 넘긴다는 거죠. 이 영상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뇌졸중이 시작되기 전 반드시 나타나는 5가지 전조 증상, 병원에서도 자주 놓치는 초기 위험 신호, 그리고 단 3분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뇌졸중 예방 루틴까지. 만약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신호를 몰랐던 많은 사람들은 말을 잃고 팔다리를 쓰지 못하고 삶의 가장 소중한 일상마저 빼앗겼습니다. 뇌졸중은 빠르게 대처하면 완전히 회복할 수도 있는 병입니다. 하지만 골든타임은 단 몇 시간, 그마저도 신호를 눈치챘을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단언컨대 이 영상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과 가족의 삶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절박한 안내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 눌러두세요. 이 짧은 20분이 당신 인생의 가장 값진 20분이 될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거 뇌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잖아요?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왜 생기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뇌졸중은 한마디로 말해 뇌에 피가 갑자기 가지 않게 되는 것, 즉 산소 공급이 끊기면서 뇌세포가 죽는 상황입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약 2%밖에 되지 않지만 하루 종일 말하고 생각하고 걷고 웃고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가장 바쁘고 섬세한 기관입니다.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무려 인체 전체 산소의 2025%를 사용합니다. 그 산소는 전부 혈액을 통해서 공급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게 되면 산소 공급이 멈추고 단 몇 분 안에 뇌세포는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뇌졸중입니다. 조금 더 나눠서 설명드리면 뇌졸중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뇌경색 허혈성 뇌졸중, 뇌로 가는 혈관이 막혀서 피가 통하지 않게 되는 경우 전체 뇌졸중의 약 80%를 차지합니다. 뇌세포가 질식하듯 죽어가는 상태입니다. 뇌출혈 출혈성 뇌졸중, 혈관이 터지면서 피가 뇌 안에 퍼지는 경우 출혈로 인해 뇌를 압박하고 손상시킵니다. 2가지 모두 무서운 점은 같습니다. 증상이 갑자기 오고 치료할 수 있는 시간, 이른바 골든타임이 단 몇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 말을 못하게 되거나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심지어는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병은 갑자기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반드시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 신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쉽게 기억하고 대처할 수 있는지를 BFAST라는 체크리스트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뇌졸중은 절대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우리 몸은 며칠 전 혹은 몇 주 전부터 분명히 작은 신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신호를 모르면 무시하게 되고 모른 채 지나치면 골든타임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전 세계에서 쓰이는 뇌졸중 전조증상 확인법 BFAST입니다. 이건 단순한 영어 줄임말이 아니라 당신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즉각적 행동 매뉴얼입니다. B-밸런스 균형. 갑자기 중심을 못 잡고 휘청거리거나 걸음이 삐끗삐끗해진다면 단순한 피로나 어지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계단에서 몸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평소와 다른 느낌의 멀미, 울렁거림이 있다면 뇌의 손해 부위에 문제가 생긴 신호일 수 있습니다. E-시야. 갑자기 앞이 흐릿해지거나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고 사물이 겹쳐 보이거나
시야의 절반이 깜깜하게 가려진 느낌이 든다면 이건 눈의 문제가 아니라 뇌의 후두엽, 즉 시각 중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안과부터 가기보다는 뇌를 먼저 의심해야 합니다. F- 페이스 얼굴. 거울을 보고 웃어보세요. 입꼬리가 한쪽만 올라가거나 한쪽 얼굴이 무겁고 말이 새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단순한 피로도 안면 근육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뇌졸중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전조 증상입니다. 얼굴의 움직임이 느려지고 한쪽이 처지면 뇌 속 어딘가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뜻입니다. A-암즈 팔. 양쪽 팔을 눈높이로 들어보세요. 한쪽 팔이 천천히 내려오거나 들 때 힘이 안 들어가고 저릿한 느낌이 있다면 뇌혈관에 문제가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특히 한쪽 팔만 이상하게 저리거나 힘이 없을 때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S- 스피치 말. 갑자기 말이 느려지고 발음이 뭉개지거나 생각은 있지만 말이 입에서 안 나올 때 혹은 단어가 어긋나게 나올 때 이건 뇌의 언어 중추가 마비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신이 말을 이상하게 한다고 느낄 수도 있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먼저 눈치채는 경우도 많습니다. T-타임 시간. 이 5가지 중 단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절대 지켜보지 마시고 즉시 119에 전화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뇌는 손상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말하기, 걷기, 의식 하나씩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BFAST를 기억하고 단 3초만 의심하면 그게 누군가의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실제 환자들이 겪은 대표 사례들을 통해 BFAST 증상이 어떻게 현실에서 나타났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원래 혈압이 좀 높은 편이야. 체질이지 뭐. 경기도 용인에 사는 62세 이기철 씨는 성격이 급하고 말도 빠른 편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나는 좀 피가 뜨거운 사람이야 하며 혈압 수치가 높아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건강검진 때마다 혈압이 160 넘으셨네요. 약 드셔야 합니다. 라는 의사 말에도 운동 좀 하면 돼요. 하며 그냥 넘어갔습니다. 약은 번거롭고 본인은 괜찮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다가 오른팔에 힘이 쭉 빠지고 입에서 말이 잘 안 나왔습니다. 에하. 스스로 말이 꼬이는 걸 느꼈고 아내가 놀라서 바로 119를 불렀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고혈압성 뇌출혈, 좌측 뇌혈관이 터진 상태였습니다. 그는 병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좀 혈압 높은 거지 이게 터질 줄은 몰랐어요.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 고혈압은 조용한 시한폭탄입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으니 더 무섭습니다. 혈관은 매일매일 조금씩 약해지고 있었고 결국 어느 날 펑 하고 터졌습니다. 특히 뇌혈관은 매우 얇고 예민하기 때문에 작은 압력의 변화에도 치명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뇌졸중을 막기 위해선 혈압 관리를 절대로 뒤로 미루면 안 됩니다. 정상 혈압은 12,080 이하, 140 이상이면 고혈압, 160 이상이면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지금 혈압을 체크해 보셨나요? 그 수치가 예고일 수 있습니다. 정미숙 씨, 53세. 직장과 집안일을 병행하며 늘 바쁘고 피곤한 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피곤하면 달달한 라떼, 초콜릿 한 조각. 그건 그녀에게 작은 위로였고 스트레스엔 당이 최고야라는 말이 습관처럼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몸무게가 조금씩 늘고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높다는 말도 들었지만 한두 알 약 먹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며 약은 자주 잊고 식사는 여전히 단 걸 챙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 중 구두를 신으려던 그녀는 발끝이 이상하게 안 움직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 이래? 양말을 신는데 오른팔이 어색했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살짝 비뚤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이 다급히 119를 불렀고 검사 결과는 급성 뇌경색, 당뇨로 인해 뇌 속의 미세혈관이 망가지면서 혈액이 제대로 흐르지 못해 생긴 결과였습니다. 병상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콤한 게 알고 보니 독이었네요. 당뇨는 눈에 띄는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는 조용히 그리고 치명적으로
몸 구석구석을 공격합니다. 특히 혈관 안쪽 벽을 약하게 만들고 좁아지게 만듭니다. 그 결과 뇌로 가는 혈류가 약해지면서 작은 자극에도 혈전피떡이 생기고 그게 뇌혈관을 막아버리면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정미숙 씨는 평범한 5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설마 나겠어라는 생각 하나가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매일 마시는 달달한 음료, 그게 당 충전이 아닌 뇌혈관 방전이 될 수 있습니다. 박창수 씨, 55세, 중소기업 영업관리직으로 일하며 매일 회식, 접대, 스트레스를 반복하는 생활. 고기를 좋아했고 특히 삼겹살에 소주 한 잔은 하루의 피로를 풀어주는 최고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일하면서 많이 걷지 뭐하며 몸 관리에 따로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런 그가 어느 날 아침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갑자기 한쪽 눈이 흐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도 느려졌고 입안이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동료가 이상함을 눈치채고 함께 병원에 갔고 MRI 검사 결과는 죽상경화로 인한 뇌혈관 협착, 쉽게 말하면 뇌혈관 벽에 콜레스테롤 찌꺼기들이 쌓여 혈류가 점점 좁아지고 막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삼겹살이 아니라 내 혈관이었네요. 고지혈증은 우리가 평소 쉽게 놓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그게 혈관 벽에 달라붙고 기름이 굳듯이 서서히 혈관을 좁혀갑니다. 특히 뇌혈관은 직경이 작고 가늘기 때문에 아주 소량의 찌꺼기만 쌓여도 혈류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고지혈증의 무서운 점은 전조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인다. 말이 어눌하다. 한쪽 몸에 힘이 안 들어간다. 이런 증상과 함께 급성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회식 자리의 즐거움이 소리 없이 뇌혈관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의 식탁 위에 올라온 그 고기, 오늘도 당신의 뇌에 기름때를 남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김정아 씨, 49세, 서울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며 늘 바쁘고 긴장된 일상을 살아가는 워킹맘입니다. 건강검진은 매년 꼬박꼬박 받았고 항상 결과표엔 정상이라는 말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늘 피곤했고 밤에도 깊이 잠들지 못했으며 속이 자주 더부룩하고 머릿속이 뿌연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냥 나이 탓이겠지. 애 키우고 일하다 보면 다 그래. 정아 씨는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와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머리가 멍하면서 말이 어눌해졌습니다. 입이 굳고 혀가 뻣뻣해지며 단어가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119를 불러 병원에 갔고 진단 결과는 미세 뇌경색, 고혈압도 당뇨도 없던 그녀에게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몸속의 만성 염증 때문이었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스트레스, 수면 부족, 불규칙한 생활이 몸 곳곳에 염증을 쌓이게 만들었고 그게 결국 혈관 내벽을 약화시켜 작은 자극에도 혈전이 생긴 겁니다. 많은 분들이 내 혈압도 정상이고 당도 없는데요. 검진 결과 괜찮았는데요.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건 눈에 보이는 수치일 뿐입니다. 몸 안에 조용히 쌓이는 만성 염증은 소리 없는 살인자입니다. 장기적인 스트레스, 불면,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은 몸 전체에 느리고 깊은 공격을 시작합니다. 정아 씨는 이후 생활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명상을 하며 하루 3번 규칙적으로 식사하고 잠드는 시간을 고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숨 쉬는 것도 연습해야 한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어요. 김현철 씨, 68세, 은퇴 후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아내와 함께 일상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장사는 예전 같지 않고 손님도 줄고 물가 오르고 직원은 구하기 어렵고 요즘 들어 짜증이 부쩍 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보다 예민했습니다. 점심시간 손님 컴플레인에 속이 뒤집히고 거래처 문제까지 겹쳤죠. 집에 돌아가자마자 사소한 일로 아내와 언성을 높였습니다. 왜 이것도 제대로 안 해놨어? 툭 던진 말, 그날 밤 늦게까지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고 잠도 설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세면대를 붙잡고 거울을 보는데 입이 이상하게 돌아가 있고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물 좀. 발음이 뭉개졌고 오른손은 저릿하게 떨렸습니다. 병원에서는 급성 뇌경색 진단이 내려졌고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스트레스가 심하셨죠? 그게 도화선이 된 겁니다. 스트레스는 마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급격히 올리며 근육을 긴장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듭니다. 이런 반응들이 모두 뇌혈관에 큰 압력을 가하고 특히 나이가 들수록 혈관 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무리가 와도 혈전이 발생하거나 혈관이 터질 수 있습니다. 김현철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아내에게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했더라면, 그 싸움을 그냥 웃고 넘겼더라면 우리의 뇌는 분노, 긴장, 슬픔에 민감합니다. 그래서 뇌졸중은 종종 큰 감정의 폭발 뒤에 찾아옵니다. 우리는 몸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습관, 감정을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연습, 이 작은 노력이 당신의 뇌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뇌졸중을 막을 수 있을까요?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뇌 건강 지키려면 병원 자주 가야 하나요? 비싼 약이나 운동기구를 사야 하나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은 돈도 들지 않고 집에서도 바로 할 수 있고 매일 3분만 투자하면 되는 간단한 실천입니다. 이건 제가 존경하는 동료, 뇌신경과 전문의 김기동 박사님이 강조하시는 3가지 뇌 건강 습관입니다. 첫 번째, 목 돌리기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움직임. 우리는 스마트폰을 자주 보고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죠. 그럴수록 목 주변 혈관이 굽고 뇌로 가는 피가 줄어듭니다. 하루 한 번이라도 목을 좌우로 천천히 35회씩 돌려주세요. 목은 뇌로 가는 혈류의 통로, 마치 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 통로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집중력과 머리 회전이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혀 돌리기 말하기와 삼키는 기능을 살리는 움직임. 혀는 단순히 말을 위한 근육이 아닙니다. 뇌신경과 바로 연결된 민감한 기관이죠. 혀를 입안에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각 10번씩 돌려보세요. 이 습관은 말이 또렷해지는 데 도움을 주고 침 분비가 원활해져 삼킴 기능도 좋아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혀의 힘이 약해져서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는 사고도 생기는데 이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그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복식호흡 산소를 뇌 깊숙이 보내는 숨쉬기. 우리는 대부분 얕은 가슴 호흡을 합니다. 그럴 경우 뇌에 필요한 산소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죠. 이제부터는 숨을 들이쉴 때 배를 천천히 부풀리고 내쉴 때 배를 납작하게 만들며 복식호흡을 연습해 보세요. 하루에 단 1분, 천천히 5번만 해보세요. 숨이 깊어질수록 뇌로 가는 산소가 늘어나고 긴장이 풀리고 뇌의 활력이 살아납니다. 이 3가지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기 전 침대에서 점심 먹고 잠깐 쉴 때 어디서든 할 수 있는 뇌 건강 운동입니다. 하루에 3분만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당신의 뇌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3분 습관 외에도 뇌졸중을 막기 위해 우리가 평소 생활에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도 우리의 뇌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하루 30분 걷기.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파트 한 바퀴, 공원 산책,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층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걷기만으로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활발해지며 스트레스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매일 15분씩 2번, 이 습관이 뇌졸중을 멀리하는 시작입니다. 2. 6개월에 한 번 건강검진 받기. 많은 분들이 병원은 아플 때 가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뇌혈관은 아파도 아무 신호를 안 줍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 이 3가지는 뇌졸중이 다가오고 있다는 경고등 같은 존재입니다. 이 수치를 미리 알아두면
심각해지기 전에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3. 담배는 끊고 술은 줄이기.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피를 끈적하게 만들어 혈전피떡을 쉽게 만듭니다. 술은 일시적으로 혈관을 넓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뇌 속 모세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혈압을 요동치게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두 가지가 뇌에 복합적인 공격을 가하죠. 당신의 뇌를 지키는 가장 빠른 방법, 담배는 끊고 술은 줄이기입니다. 4. 숙면과 수분 섭취. 깊은 잠은 뇌를 회복시키는 시간입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뇌가 쉴 틈 없이 과열되고 혈관도 계속 긴장한 상태가 됩니다. 또한 물을 자주 마시면 혈액이 맑아지고 뇌로 가는 피가 원활해집니다. 하루 67시간 숙면, 1시간에 한 컵 물 마시기. 이 두 가지만 지켜도 뇌는 훨씬 더 맑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건 비싼 보조제나 힘든 운동이 아닙니다. 하루 30분 걷기, 6개월에 한 번 건강검진, 담배는 끊고 술은 줄이고 숙면과 물, 그리고 마음을 잘 다스리는 여유. 이 간단한 습관이 당신의 뇌를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뇌졸중은 운이 나빠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치고 괜찮겠지 하는 그 3초의 방심 속에서 찾아오는 병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어떤 신호가 위험한 전조 증상인지, 어떤 생활이 뇌혈관을 망가뜨리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일 뇌를 지킬 수 있는지 분명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말 한마디를 잃고 팔다리를 움직이는 자유를 잃고 가족과의 평범한 대화를 잃는 그 순간은 누구에게나 갑자기 다가옵니다. 하지만 단 3분의 실천, 하루 한 걸음의 걷기, 물 한 컵, 한 번의 미소와 인내가 당신과 가족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잃기 전에 먼저 지키는 지혜를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아침에 눈 떠서 가족 얼굴을 보며 웃는 그 순간, 뜨거운 국 한 숟가락을 맛보며 말하는 그 순간, 이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우리가 매일 지켜야 할 기적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저는 신경과 전문의 한승수입니다. 5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깨달은 건 단 하나입니다. 뇌는 준비된 사람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은 준비된 사람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경고가 아닌 큰 전환점이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공유 한 번이 어떤 가족에게는 생명을 지키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뇌, 건강한 내일을 위해 함께 실천해 주세요.